저는 정말 꿀팁을 드려요. 저는 몰랐어요. 이러한 환경에 주어진 게 2년 정도인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4년보다 이 2년에 한 게 진짜 이제 10배, 20배 많은 이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거를 아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험을 누가 시켜주겠어요? 사회는 학교가 아닌데. 인사를 인사답게 나누는 장명아입니다. 지금 제 유튜브가 경영지도사 키워드로 알고리즘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경영지도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고 이제 컨설팅 시장을 들어올 텐데, 법인 컨설팅 시장이라고 저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진 않았거든요. 정확히 어떤지 현장에서 열심히 컨설팅하고 있는 송민정 지도사님께 여쭤보고 컨텐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현재 법인 컨설팅 시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영업 주제는 뭘까요? 모든 게 다 대표님들의 관심사이다 보니까 가장 흔하게 쓰이는 주제는 뭐 자금, 절세, 증여 상속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요. 뭐 당연히 법인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각적으로 있지만 이제 수요도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이루어지는데 자금, 세금 뭐 이런 쪽이 가장 큽니다. 법인 컨설팅 시장에서 조금 특이한 구조가 있다고 들었는데, 신입 경영지도사들이 이런 배경을 알면 도움될 만한 뭐가 있을까요? 자,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응. 네. 현재 법인 컨설팅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 설계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쪽은 아무래도 그 기업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 오픈되는 내용들도 아니고요. 뭐 그래서 보통 이제 보험의 설계사님들이 일정 교육을 받아서 그러니까 법인에 방문을 해서 대표님들이랑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대표님이 막 경영지도가 필요하다. 그럼 경영지도사를 매칭을 하고 노무사가 필요하다. 네. 노무사가 필요하다. 노무사분 매칭을 하고 세무사가 필요하다. 매칭하고 행정사가 필요하다. 매칭하고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약간 영업을 대신해 준다는 뜻일까요? 뭐 그러한 역할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죠. 어쨌든 고객, 대표님들이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사님들이 이제 사람을 붙여가지고 공급을 해줌으로써 그 공급에 대한 지불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영업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해요. 제영업은 별도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는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보험 설계사분들이 실제 컨설팅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 전문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법적인 것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일부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 기장은 세무사님들이 하는 거잖아요. 설계사님들 기장은 할 수 없지만 세무 지식이 있으면 대표님들한테 일부 그런 지식을 정보를 주는 거죠. 이런 정도. 그럼 네. 전문 자격사들과 병행자들 가그 역할을 보험 설계사분들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 영업 환경에서 그런 표현들을 직접 써요. 대표님들이 그러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직접적인 일들은 이런 전문가들이 해주는데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다이렉트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네, 결국에는 같이 관리를 해주는 개념이죠. 관리가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사실 기업을 계속 방문을 드리면서 관리를 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도 계약을 하고 나서 갑자기 어떠한 특정 이슈도 없는데 그 기업에 방문하진 않잖아요. 항상 우리 이슈가 있어야지만 그렇죠. 방문을 하고 그 횟수로 치면 보통 1년에 제가 보기에는 많아요, 4번? 아니면 적은데 1년에 한 2번 이렇게 가는 거 같고 많이 가면 6번 이렇게 가는데 설계사님들이 관리를 같이 하시다 보니까 특정 이슈가 없어도 기업에 방문하셔서 대표님들이랑 상담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먼저 소통을 좀 꾸준히 하시다 보니까 그게 예를 들어 문제가 되기 전에도 일부의 얘기를 듣고 저희한테 공유를 해줘서 저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 보통은. 급해졌을 때 보통은 그렇죠. 근데 저는 미리 얘기를 듣고 이거 지금부터 이렇게 움직여야겠다라고 듣다 보니까 저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그분들의 이런 열정과 행동력과 관리. 네. 확실히 그건 본받을 점이 있는 네. 거죠. 만약에 그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주신다. 라고 하면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결과를 내는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다 보니까 합이 잘 맞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경영지도사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제 일전 영상에도 말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일하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일을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 보험사들이랑 조인해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뭐 정부의 용역을 받아서 하시는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경우가 지도사들은 저는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거의 많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7할 이상이지 않을까. 저희가 딱 생각을 했을 때 법인 대표를 어디서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로 만날 데가 없어요. 네. 저희 주변 사람들 중에 그 사업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나의 니즈와 부합하는 사람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민간으로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전에 보험사들이랑 조인을 해서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도 뭐 소개를 의무법인이라든지 회계법인이랑 조인해서 그러한 니즈가 있는 고객들을 소개를 받는다든지 그런 케이스는 많이 봤어요. 그렇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는 경영지도사분들이 고객을 만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법인 대표님 만나려고 하면 아무래도 만나기도 어렵고 메이드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서 고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를 만나서 가시는 게 우선 경험을 쌓는 게 레퍼런스니까 경험을 쌓으셔서 이제 자체적으로 나중에 하다 보면은 알아서 소개 들어오고 알아서 유입되고 그래요. 저는 워낙 다양하게 다년간 쌓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전 대부분 중간에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만날 때도 관계가 쿠션이 되죠.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도사님이 저를 소개해 줄 때 그 법인 고객은 지도사님이랑 아는 사이다 보니까 이미 관계가 쿠션이 된 상태로 만나서 저도 더 영업하기가 쉽고 기왕 같은 일을 하면 저한테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이 한계 구축될 수 없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도사님들이 어디서 일을 배우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때는 이런 것도 좀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정부 영업 같은 경우에도 자격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으나 경험은 결국엔 많은 기업들을 만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실 정부보다 민간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 경험이 쌓이면 알아서 정부 영업도 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경영사분들 몇 명 만나면 정부 쪽만 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 쪽은 이미 기업 니즈가 있는 곳 대상으로 매칭이라도 소위 말해서 영업이랑 거리가 멀어요. 그냥 알아서 배정받는 거지. 그러니까 배정을 받아서 그 업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는 먹거리를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근데 먹거리는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욕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활발하게 전업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제가 말한 방법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주관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듣고 반발하시는 경영지도사분들도 있을 텐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반발할 게 뭐가 있어요? 결국 고객을 만나는 여러 방법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알려주는 것 뿐인 네, 거니까. 저는 정말 꿀팁을 드려요. 저는 몰랐어요. 이러한 환경에 주어진 게 2년 정도인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4년보다 이 2년에 한 게 진짜 이제 10배, 20배 많은 이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거를 아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험을 누가 시켜주겠어요? 사회는 학교가 아닌데. 최근에 컨설팅 하면서 좀 경험해봤던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을까요? 이 시장에서. 이거는 경영지도사분들의 고민과 특별한 시장 여러 가지 결부가 되어 있는데 저희 경영지도사의 고민이 뭔가요? 법적으로 업권이 명확하지 않다. 그렇죠. 이 업권이 명확하지 않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국가 전문 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고 범위가 불명확하다 보니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저희가 8개월 동안 관리하고 있는 고객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 기업 재무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 법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실 게 그 법인 대표님 가만히 있으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찾아와요. 네. 영업하려고 그래서 영업하려고 해서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 대표님이 노무사분이 오셨는데 자금 조달을 해준다고 했던 거예요. 노무사님 자금 네, 네. 오, 신선한데요? 신선하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좀 업무가 원활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지만 기업이나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오면 만났던 거고 근데 여기 대표님은 어떻게 상황이 좀 급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맡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연락이 왔어요. 여기 진행이 안 됐다. 저한테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온 거예요. 어쨌든 이런 특이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경영지도사분들이 이런 재무관리를 하라는 법적인 지위는 있는 건 아니지만 경쟁이 참 치열해진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실제 컨설팅 현장에서 이거는 원래 지도사들이 많이 하던 거 또는 일반 컨설턴트들이 많이 하던 건데 요새 경쟁하고 있는 자격사들이 좀 있을까요? 요즘에는 그 행정사분들이 인증들, 기업 인증, 연구소 벤처 행정사분들이 많이 하세요? 요즘에 좀 하시더라고요. 들리기도 하고 기업 인증들은 경영지도사만 하라고 주어지진 않았어요. 당연히 세무사님도 뭐 연구소 벤처 할 수 있고 최근에는 뭐 행정사님 진입을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저희의 먹거리가 저는 듣기로 제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변리사님도 이 자금 조달을 한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변리사님을 본 적 있으세요? 본 적은 있죠. 그렇구나. 뭐 제가 아는 전문가들도 당연히 뭐 몇백 명 되니까 그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같이 좀 뭐 조인을 하기도 뭐 그러는데 있어요. 모든 분야가 그래요. 내가 고객을 만났는데 이거를 만약에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거죠. 인벌브 아니고 만약에 이름만 올리는 거나 내가 직접 투입해서 수행하는 거랑은 다른 개념인데 좀 요즘에는 직접 투입하시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거죠. 그 경영 지도사만의 업권이 저는 만들어야 되는 생각해요. 그게 뭐가 됐든. 맞아요. 그걸 위해서 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할게요. 네. 법인 컨설팅 시장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 시장에 들어올 예비 지도자들, 예비 컨설턴트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얘기 있을까요? 끝맺은 말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꾸준히 하자. 그 꾸준히는 최소 1년. 그 1년 동안 굶을 수도 있어요. 정말 굶어서 잠이 안 올 정도
와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버티는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쭉 갈 수 있다. 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면모만 보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내가 조금만 하면은 뭐 될 수 있고, 보통 모든 게 컨설팅 시장뿐만 아니라 네, 다들 그런 시기가 올 수밖에 없는데 잘 견뎌내서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